네,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양대 증시가 연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이 든든하게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과 함께 장 막판에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결국에는 양대 증시가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79,9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8만 원 선을 탈환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종가는 100원 부족하게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써내려가면서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강하게 견인해줬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으로 한미반도체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두 종목이 오전장부터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을 이끌어주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한미반도체가 그 주인공의 역할을 다시 한번 받아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후장에 2시 구간쯤에 20%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15%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 LNF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지금 셀 3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월요일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조정받는 흐름 속에서 삼성 SDI도 2.6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우주 방산 섹터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제외한다면 요새 강한 섹터가 어딘가라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우주 방산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 7년치의 일감을 지금 벌써 다 따냈다라는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주항공청 개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고성에 추가적으로 우주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역시나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상장 전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상단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종가는 22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록 따따블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견인을 해줬다면 코스닥 쪽은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성패에 시장의 주가가 영향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29%까지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결국에는 소폭 윗꼬리를 달면서 26%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를 또 안고 왔었고요. 한편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장중 다시 한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바이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강세의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들 역시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한화오션이 추가적인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 섹터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까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본장에서도 이런 섹터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대임스가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11.94% 상승하면서 2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야말로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큰형님들의 활약이 엄청났는데요. 삼성전자는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의 자리를 되찾았고요.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이 10시 구간에 탄력을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후장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오후 2시 구간에 20%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조금은 윗꼬리를 달면서 15%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급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외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간밤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각각 97,000원,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디애나주에 5조 원 규모의 칩 패키징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 오늘 주가 흐름까지 반드시 연속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일정도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어떤 투자 모멘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엔젤 로보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새내기주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엔젤 로보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설립 초기부터 LG전자로부터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IPO 단계부터 기대감이 엄청났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어제 엔젤 로보틱스가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 장 초반엔 사실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역시나 없구나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다른 신규 상장 종목과 다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까지 탄력을 지속적으로 붙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오후 2시 구간에 288%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따따블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225%의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5%대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면서 엔젤 로보틱스가 기대감이 갖고 가는 종목이다. 상장 첫날 나름의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는 오늘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토메이션 2024가 열리게 되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 만큼 관련돼서 주가 흐름 연속성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는 바이오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황단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밀러와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면 어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붙었습니다. 미국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독점 판매 텀식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뉴스에 어제도 29%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26%대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인 종속회사 옵투스 제약까지 어제 10%대의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어제 변동성으로 인해서 3월 중간쯤에 신약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루머로 인해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우려감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탄력이 붙으면서 1%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대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상당하다는 점 다시 한번 입증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주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상승한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9.95%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 기용 동박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으로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밑으로는 부강약품과 신테카 바이오가 이름을 올렸는데 부강약품은 9%대의 강세, 신테카 바이오는 7%대의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외에도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바이오 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도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엔젤 로보틱스와 비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5%대, 4%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화천기계가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표적인 조국 테마주로 강세를 최근에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대량 소유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처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이렇게 직행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국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던 화천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였던 권영렬 씨가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 지금 2%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대표적으로 조국 테마주로 최근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디딤 ENF가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덕산 데코피아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전해졌고요.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 공시에 2%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역시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프랑스계 은행인 BNP 파리바가 보유 중인 신한금융지주의 지분 전량에 대해서 엑시트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약세 마감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징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5% 상승하면서 14,3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북미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의 신제품 AI 가속기에 자사의 하이엔드 동박을 탑재하기 위한 첫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성능 다층 인쇄회로 기판용 동박을 공급을 해왔지만 북미 GPU 기업에 이렇게 동박 공급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9%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징주로는 바이오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네, 부강약품은 9.09%의 강세,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는 7%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윤 대통령이 국내 바이오 산업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5년에는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무려 200조 원까지 키울 목표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강세 마감을 다소 보여줬고요.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HLB라던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반등을 주다가 결국 막판에 꺾이며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었고요.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관망세, 이슈나 종목들이 함께 부각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다우산업지수 0.08%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0.4% 내림세, S&P 500지수도 5,203포인트 기록하면서 0.28%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냈을지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간밤에 이렇게 AMD라든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같이 AI 기존 종목들은 꺾이는 분위기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상승을 하더라도 막판의 하락세가 급격하게 관측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 신규 종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 7% 급등하면서 9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 모건 스탠레이 측에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메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회사의 주식 등급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한 단계 높였고 1년 목표 주가 역시나 주당 73달러에서 115달러 선까지 크게 여력이 있다는 쪽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AI로 인해서 이 부분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을 보기도 했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과 관련된 수요가 결국 의미 있는 성과의 동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신규 종목으로 이렇게 좀 지목이 됐을 때는 함께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까요?
네, 사실 기존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워낙 HBM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AI 쪽의 수혜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제장도 급등하는 흐름들을 드러냈었고요. 한미반도체가 15% 급등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8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이 79,900원 종가 기준으로는 2% 정도 올랐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에 리포트의 분석에서는 삼성전기가 또 다른 AI 수혜주 중 하나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얻으면서 삼성전기 오늘도 상승한다는 점, 추가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함께 보실까요? 간밤에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 종목이 16%나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80 선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이번에는 먹는 비만 치료제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알약 버전인 VK2735를 투약한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체중이 투약 28일 뒤 5.3%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 플라시보군과 비교를 했을 때 플라시보군에서는 체중 감소율이 2.1%였기 때문에 확실히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이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알약 형태의 경구용 VK2735를 복용한 환자들은 또 최대 57%까지 효과를 본 환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고됐던 부작용도 가볍거나 완만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라이오스의 파트너스는 토머스 스니스 애널리스트가 이 바이킹 다이어트 약이 최고의 다이어트 약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번에 먹는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기도 했었고요. 앞서서 바이킹은 주사제 다이어트 약 임상시험에서도 복용 13주 만에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체중이 14.7% 감소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당시 주가가 100% 넘게 폭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바이킹 테라퓨틱스 또 다른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서 오늘장 주가 흐름 상당히 강했습니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소재인데요. 종목들 체크해봅니다. 동아ST 2.8% 상승하면서 77,200원. 최근에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미약품이나 펩트로, 인벤티지랩 어제는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보시면서 또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와 더불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미국 증시 특징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브랜드로 조금 더 익숙하시죠? 바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인데요. 무려 주가가 39%나 폭등하며 $17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맥도날드와 제휴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맥도날드가 2026년 말까지 미국 레스토랑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출시가 시작될 텐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그동안 맥도날드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속에서 국제시장에서 버거 대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중국 쪽에서는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익 등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함께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리스피 크림 쪽으로 조금 더 수혜 강도가 강하게 몰리면서 $17 선까지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국내에서 관련 종목 보시면요. 사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유통하고 있는 쪽이 바로 롯데 GRS입니다. 비상장사고요. 여기에 대한 모회사가 롯데 지주인데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소비 동향과 더불어 식품주들의 흐름까지 연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